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오늘은 IM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내일장 제가 뭐 여쭤보지 않아도 이 얘기 하셔야죠, 엔비디아. 네, 맞습니다. 일단 네. 뭐 시장에서는 뭐 계속 꾸준히 너무 긍정적인 시각도 또 있는 것도 아니라서 네. 결국에는 내일 뚜껑 열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엔비디아 발표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젠슨왕 회장이 이제 조금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을 좀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AMD나 그리고 아마존, 알파벳 실적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전부 다 AI 때문에 수요가 실적이 다 좋아진 건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쵸. 심지어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우려도 좀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선들이 젠슨한 대표의 발언이 초점이 좀 맞춰져 있고, 오늘 7월달에 TSMC 쪽에 이제 AI 관련된 매출이 워낙 이제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 없겠지 하면서도, 그러면 이제 젠슨한 대표가 그러면 내년에 가이던스가 하향할까, 아니면 최근에 블랙엘 가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지연된 부분에 대한 발언들이 좀 복합적으로 조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미세한 발언 하나하나가 내일 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말 그대로 뭐 더 이상 코멘트를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말 그대로 뚜껑 열어봐야 지금 아는 네. 상황 속에서 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오늘 장 막판에 SK 하이닉스를 드디어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했단 말이죠. 이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먼저 대만 쪽에서 반도체 지수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이게 뭐지? 내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에 노출됐나? 일단 대만 거의 오늘 가건 지수가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7%까지 올렸습니다. 네. 그게 반도체 위주로 시장을 끌어올렸단 말이죠. 그러면 물론 최근에 SK 하이닉스 하향 리포트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그 BNK에서도 나왔죠. 네. 그리고 8월 초쯤에는 이제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IN증권, 최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하향 리포트가 나왔던 거는, 물론 이제 지금 모바일 쪽의 디램이 향이 지금 재고가 하나둘씩 쌓이고 있다는 게 예상치가 점차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3, 4분기 이익 감소율이 생각보다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시장에 대한 우려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물론 PC 쪽은 데이터를 봐야겠지만은 최근에 중국에서 검은 신화 5공이라는 게임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만 해도 1,500만 장이 나왔어요. 콘솔이긴 하지만 80%가 PC입니다. 중국은 콘솔을 안 하고 PC를 한다고 저번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엔비디아 그래픽 그 RTX 4050 시리즈 이상이 되어야 그 게임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비트코인 채굴로 인해 가지고 PC 수요가 올라왔듯이 이번에 게임 하나가 중국 때문에 오히려 이제 PC 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슈퍼 사이클이 더 연장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제가 봤을 때는 이 얘기도 내일 제가 봤을 때는 젠슨왕 회장이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 이쪽 시장 때문에 우리 게임 그래픽 수요 다시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우려가 오히려 이제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 특히나 중국 시장 절대 놓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게임 수요 뭐 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뭐 하이닉스도 올라줬고 오늘 장비단에 있는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반등을 줬어요. 실적 어느 정도는 눈높이를 맞출 거라고 엔비디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내일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쉬어간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지수, 특히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갈피를 못 잡고 네. 계속 꾸준하게 현물과 선물의 방향성이 완전 다르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물론 오늘 이제 선물 쪽에서 빠르게 돌리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장은 좀 끌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번에 HBM3 관련해서 거의 9월쯤부터는 실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컨콜에서 만약에 3분기 때 우리 DRAM 매출 비중에서 10%까지 HBM 비중, 그리고 4분기 때는 그 DRAM 매출 비중에서 60%가 HBM이 차지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럼 그 약속이 지켜지려면 거의 9월이어야 됩니다. 그럼 9월 달부터 어느 정도 충분히 가동 준비를 세팅이 되어야 되는 좀 상황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좀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신에 SK 하이닉스는, 그럼 SK 하이닉스는 결국에는
엔비디아 영향이 좀 클 수밖에 없죠. 내일 만약에 엔비디아가 HBM4나 HBM3 관련해서 로드맵이 예정대로 실시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내년에 이제 SK 하이닉스 막 목표가가 뭐 27만 원, 30만 원 그에 대한 선반영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로드맵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로드맵이 지연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하이닉스에 대한 매출도 당연히 눈높이를 낮춰야겠죠. 낮춰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 아무런 멘트가 없다 그러면은 블랙의 가속기 지연 이슈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수준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시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만 좀 남겨주고 아까 얘기했처럼 변동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외국인 매도세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 사실 뭐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이것도 사실은 뚜껑 열어봐야 그렇죠. 하는 거기는 하지만 만약에 좀 보수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리나라 반도체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시장 전반으로 끌고 가볼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거래 대금도 굉장히 적고 방향도 없고 수급도 이거 뭐 사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사실 그런 방향성이 굉장히 없잖아요. 네. 근데 다들 이야기하는 게 엔비디아 실적 보고 결정할 거야, 방향성이 결정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빅 이벤트가 지나가고 나면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은 바뀔 수 있을까요? 저도 금방 지금 확인을 했는데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이 또 강하게 또 매도를 했네요. 네. 했다는 거는 그러면은 아까 잠시 반등은 들어올렸던 건 제가 볼게 금융투자 쪽 기관에서 좀 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우리가 예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실적이 잘 났는데 오히려 주가는 빠진다는 논리 이게 이제 서서히 슈퍼 사이클의 고점에 대한 신호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아마 작년 4분기 때 SK 하이닉스 실적이 거의 흑자 전환이 됐지만 한 1,000억 원이었죠. 그리고 2분기 때 실적이 거의 한 6조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실적 증가율이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근데 3분기 역대급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실적 증가율 자체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20% 30%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시간이 저는 2분기가 고점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3분기 때부터는 이 성장 속도가 생각보다 어느 정도 주춤될 수 있다는 측면이 시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매력도가 사실 크지는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SK 하이닉스는 애초에 7만 원 가격대에서 24만 원까지 가파르게 올라왔고 삼성전자도 뭐 해봐야 4, 5만 원에서 놀다가 그 8만 원 이제 겨우 50% 성장을 해왔는데 그럼 네. 여기서 이제 시장 반도체에서 AI 수요 좋은 거 다 알겠어, 다 알겠는데 여기서 정말 시장이 더 버블이든 뭐든 더 윗단을 보고 가려면은 어떤 색깔이 나와줘야 되는 고민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반도체가 주도 섹터로 가기에는 과연 내일 엔비디아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더 강한 드라이버를 걸 수 있는 모멘텀가 나오지 않으면은 저는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젠슨왕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내놔야 사실은 시장의 눈높이가 지금 거의 뭐 꼭대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건 반도체에 대한 성장률이 슬로우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럼 주가는 더 빠르게 빠질 거고 거기서 수급이 빠진다면 우리 시장을 들어 올리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바이오 섹터가 지지해 주는 거 아니야 하더라도 워낙 이제 반도체 시장 규모가 크고 아니면 애초에 2차 전지가 이거를 커버를 하든가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지수단에는 물론 올해 이제 대부분 리서치 센터장 이제 하반기 전망을 내놨을 때 대부분 3천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3천을 가려면은 반도체가 안 가면은 사실 삼성전자가 그 우위가 굉장히 큰데 8만 원을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8만 5천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럼 물론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HBM3가 들어와야 되고 그러면 애초에 HBM3가 중국향 그리고 AMD향 다 포함했을 때 올라가 준다면 되겠지만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색깔이 그렇게 2분기, 1분기 때처럼 대부분 투자자들이 3분기 이번에 흑자 전환되는데 매출이 막 이 정도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만 해도 5조 나올 거야 이런 이게 시장에서 기대감이 뿜쳐왔는데 네. 근데 3분기 그 기대감이 그 정도까지 있을까요? 그렇지는 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 정도 선에서만 방어를 해줘도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던 반도체 소부장을 버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도 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걔들은 뭐 오른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사실 소부장 오늘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 투자적인 측면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한다? 이게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또 투자자의 수급은 소부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소부장 안에서는 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오늘 SK하이닉스 급등하니까 한미 반도체 움직이고 막 이스페타시스 움직이길래 네. 이제 또 여테크리스도 움직였습니다. 네. 그만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분기 때 아니면 이제 1분기 때 적자자 냈고 하이닉스 작년 4분기겠지만은 소부장가는 아마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은 2분기 때부터 최근에 실적들이 나왔던 회사들이 있습니다. 제우스가 흑자 전환했고 이오테크닉스도 이제 점차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어요. 어떤 게 이 HBM 쓸 수 있는 그 장비가 썼으니까 매출로 인식되는 거라서 그러면 3분기 때 오히려 이제 장비 대수를 더 많이 확대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최근에 뭐 한미 반도체도 많이 빠졌고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제우스, LTC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는 계속 꾸준히 삼성전자 밸류체인 따는 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전공정 캐pex 투자 이제 시작했으니까 3분기 때 매출단이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움직일 수는 있는데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은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밸류체인 말씀해 주셨는데 전공정, 후공정 뭐 상관없나요? 근데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HBM 관련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전공정은 움직이지도 않는데 얘네들 사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고 있는데 네. 야 성장률을 봐봐라. HBM이 40-50% 성장률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캐펙스 했더라도 전공정은 해야 20% 30%다. 니는 뭐 사겠니? 보면 저는 HBM 사겠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무너지면 또 같이 무너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왕 이제 매매를 하는 스킬이라면 저는 HBM 단으로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아하. 이게 물론 이제 전공정도 하고 이거는 후공정도 합니다. 네. 애초에 전공정 쪽으로 삼성전자향이었고 네. 이게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이제 구조랑 계속 디램 e스포츠가 굉장히 높았던 회사가 이오테크닉스였는데 물론 올해 주가가 빠졌던 거는 1월달에 그렇게 삼성전자랑 뭐 같이 붙이면서 HBM 후공정에 들어간다 만다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8단을 하고 12단을 하고 16단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줄이려면은 이걸 레이저를 커팅을 해야 됩니다. 커팅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물론 또 일본의 디스코사가 있고 일본의 이 기술이 굉장히 높은데 무슨 국산 회사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테크닉스도 이게 결국 삼성전자와 관계가 있는 상황이고 대략 한 내년 시장을 보통 점유율 20%까지를 끌어올린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요테크닉스도 전공정도 되고 후공정도 되고 여기에다가 연말에 TSB 그 유리기판 관련주로 또 엮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많이 빠졌으면은 지금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실 어떤 흐름을 갈지는 뚜껑 열어봐야 압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나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볼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서 빠진 수급이 소부장으로 갈 수 있다. 네. 그 안에서 종목은 오늘 이오테크닉스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의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